자, 이번 장 잘 보셔야 됩니다. 졸업 후에 사실 특히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상대 조절력 검사, 그 데이터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유인물 잘 보세요. 보통 안경원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 다음 4가지예요. 안경테하고 안경테랑 콘택트 렌즈 제외하고 나면은 다음 4가지 종류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1번 볼게요. 일반 단초점 안경 렌즈, 근시, 원시, 난시 교정하는 렌즈, 그리고 이제 또 뭐 돋보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냥 초점이 한 개인 렌즈 처방하기 굉장히 쉬워요. 학생들 학교에서 수업 받고 실무 나가서 근시, 원시, 난시 이거 처방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 사실 거의 없어요. 큰 문제 되지 않고요.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어요. 2번째, 다초점 안경 렌즈. 여기는 뭐 이제 이중 초점과 삼중 초점 렌즈도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다초점 렌즈 하면 누진 다초점 렌즈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95% 이상을 육박하기 때문에 이중 초점하고 삼중 초점은 뭐 제외하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안경원에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기존의 이중 초점을 계속 쓰셨던 노인분들은 이중 초점 안경을 또 계속 그것만 고집해서 또 찾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외관상 이제 자렌즈 티도 많이 나고요. 상도양 문제, 색소 차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아직도 뭐 이중 초점, 삼중 초점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는 매출에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한다고 얘기했는데, PD하고 OH 잘 맞춰가지고 신경 써서 처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측면부에 수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설계점이 빗나가게 되면은 이 수차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기존에 또 안경 장용자의 쓰던 습관이나 시생활이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주관적인 요소도 굉장히 또 많이 또 중요하고요. 누진 다초점 도저히 적응해서 못 쓰는 분도 계세요. 광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춰서 처방을 해도 안 맞는 사람은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제각은 당연히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피팅도 중요하게 또 고려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보면은 프리즘 안경 처방. 이거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메인 부분이죠. 기능성 프리즘 안경 이 처방 같은 경우는 양한시 이상에서 이제 사실 외양근의 문제로서 이제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 처방이 이제 편안함을 교정하는 것이, 편안함을 잡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서두가 길었네요. 이 기능성 안경 처방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꺼냈는데, 기능성 안경 렌즈가 앞으로 안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여전히 블루오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요게 이제 양안시에서도 이제 내안근에 관련된 것이고, 편안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안함이 목적이에요. 이 처방의 목적이 편안함.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눴는데, 1번 단초점 안경 렌즈 처방 못하는 안경사 없다고 얘기했어요. 2번도 누진 잘 배우고 또 시간 들여가지고 크레임도 좀 겪어보고 하면은 그런 대로 처방 잘 합니다.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이 쉽지 않다.
3번 프리즘, 4번 이 기능성 처방, 이것들이 이제 쉽지 않다는 거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나중에 안경사가 되더라도 국가고시 면허증 취득하고 안경사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제가 맨 처음에 첫 주차 때 그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잘 보는 것, 선명하게 보는 것, 이것은 거의 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편안함까지 맞춰주는 그 처방 요거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고 이렇게 적어놨죠. 3번 프리즘 안경 처방에는 외양근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목적. 4번 기능성 안경 처방은 내양근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선모체 근육의 편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정리 잘 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잠깐 끊고. 자, 양안시 기능 데이터와 기능성 안경 처방의 연관성. 양안시 기능 데이터에서도 우리 지금 이제 외양근 쭉 봤었는데, 내양근을 측정하고 나오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능성 안경 처방이다. 그래서 이 기능성 안경이 뭔가를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모양체근의 긴장과 이완에 따라서 눈의 변화 해가지고, 요거 사실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이든 왼쪽 그림이든 간에 요 이제 실제 판매하고 있는 그 안경, 이 회사 기능성 안경 렌즈 이제 판매하는 그 회사의 팜플렛을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먼저 볼게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다양한 영상 매체로 인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대인을 위한 특수 기능성 렌즈입니다. 땡땡만의 독특한 설계 기술로 이제 여러분의 눈에 활력을 드리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근거리 시야가 흐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조절력 부족인 그런 해당되는 고객이다. 원시 저교정이나 근시 과교정으로 안정 피로가 있는 사람, 뭐 성장기 근시, 구면도수가 점점 이제 증가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기능성 안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루오션 분야예요. 이 기능성 안경을 처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안경사 역량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 기존에 그냥 파는 이제 단초점 안경하고 좀 다르게 요거 누진하고 좀 비슷하게 초점이 들어가게 돼요. 다양한 초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누진하고 이제 설계가 비슷한데 도수가 이제 좀 낮은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원형 도수 대비 평균적으로 플러스 0.53 디옵터 정도, 최대 해도 플러스 0.75 디옵터 정도의 디옵터를 가지고 있다. 추천은 장시간 학업에 집중한 학생이나 성장기 어린이나. 그러니까 그 안경, 여기 이제 다시 왼편으로 가서 볼게요. 왼편에 보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조금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존이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역이다. 그래서 눈을 그냥 정면 응시했을 때는 이 파란색 부분에 지나가는데, 요게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원형 교정 도수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눈을 우리가 가까운 데 보거나 근거리에서 어떤 작업, 컴퓨터, 뭐 스마트폰 보거나 뭐 독서하거나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눈이 하방시 돼요. 눈 밑으로 시선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지나가는 그 부분이 이제 아랫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도수가 플러스 도수가 가입이 되는 그런 개념이 기능성 안경 렌즈입니다. 조절력을 도와주는 플러스 도수 가입의 개념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조절력이 좀 작은 사람, 그리고 뭐 조절력을 많이 쓰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소년, 뭐 공부 이제 많이 하는 수험생들,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조절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초기 노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렌즈 쓰기에 조금 이제 적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처방을 할 때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느냐,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제 상대 조절력 검사로 이 사람의 내안근의 그 힘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거 처방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또 넘어올게요. 그래서 기능성 안경을 처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PRA 데이터, NRA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안경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실무에서 안경원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안경을 계속 이제 원용 도수만 해서 쓰던 사람인데, 이젠 계속 이제 좀 눈이 뭔가 좀 피곤한 것 같고, 컴퓨터 작업도 저는 많이 하고요. 뭐 책 볼 일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안경사가 떠올리는 게 방금 전에 봤던 이 기능성 안경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능성 안경 렌즈를 우리가 처방을 할 때 어떤 그런 도식화된 기준이 있느냐, 어떤 처방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사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 브랜드명, 그리고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설명, 그 가이드북 보고서 그냥 이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내안근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느 정도 에디션이 필요한지, 우리가 PRA, NRA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양안시 공부를 하면서 외사위, 뭐 내사위, 뭐 이런 부분 쭉 이렇게 봤는데, 이게 우리가 기능성 안경을 처방할 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근거리 작업 많이 하고, 뭐 수험생이고, 독서 많이 하고, 이게 가까운 데서 뭐 스마트폰 많이 보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기능성 안경이 가격도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 기능성 안경을 이제 판매를 했을 때 다 만족하고 잘 쓰느냐? 아니에요. 크레임이 발생하는데, 그 크레임이 사실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크레임 발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발생했는지 알고 그거에 맞게끔 또 대처하고 나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양안시다. 오케이? 외안근의 힘, 선모체 근육의 힘, 내가 재고 분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이 양안시 공부예요. 내 대표적인 거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직 이제 우리가 그 양안시 환자를 이제 분류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폭주 부족형이나 계산 과다형이나 근거리에서 외사위 있는 이런 좀 특별한 외사위 종류에서는 지금 이 기능성 안경 이렇게 처방해서 조금 더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맞춘 기능성 렌즈가 오히려 더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거리에서 내가 외사위가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 이제 원거리에서는 정상이고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근거리에서만 특별히 외사위가 된다, 눈이 이제 바깥쪽으로 벌어진다, 이런 사람한테 아까 그 기능성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 이제 근거리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지나가는 영역에 플러스 렌즈가 들어간다 그랬죠. 플러스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외사위가 더 심해지는, 외사위를 더 자극될 수 있는 그런 도수예요. 우리가 플러스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절 이완되게 되고 폭주를 좀 덜 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폭주 부족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가까운 데 볼 때 더 이제 플러스 렌즈 쪽으로 플러스 렌즈 디옵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폭주를 덜 하게 되는 거지.
좀 더 조절 이완시키게 되고, 특별하게 계산 과다형인 케이스도 있어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많이 이제 이 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근거리에서 플러스 렌즈 디옵터가 들어간다? 그러게 되면 이 계산 과다인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하는 상황이 초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양안시 검사, 양안시 검사학, 외안근 배우는 거, 선모체 배우는 거, 선모체 근육 힘 배우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제외시키고 나서 시기능 이런 훈련, 뭐 지금 기능성 안경 렌즈 처방, 뭐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안시 검사하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능성 안경을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근거리 외사위, 뭐 폭조 부족하는 사람, 계산을 유독 많이 하는 계산 과다형 환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제외시키고 조심해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강의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하시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따라오느냐 수고 많이 했어요.